네, 안녕하십니까. 이창근 원장입니다. 어제는 제가 시추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추함으로써 땅굴인지 쥐니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거, 의심할 수 있는 여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몇몇 그간 땅굴에 얽혀서 피해 보신 분들, 그분들에 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추를 하면 어, 역대책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크로스바를 연결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병력이 모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청진기나 다른 거 선진시 주거문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흡기를 집어넣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장치도 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벌써 1년 전에 말씀드렸고, 선진시 주거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려졌다고 저는 보지만, 우물 시추하는 분들이 시추할 때에 어제도 몇 군데를 가봤지만 이렇게 노트가 확 내려가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좀 게을르거나 좀 그러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역대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에서 크로라드릴로 할 때 슬라이딩으로 쑥 내려갑니다. 아무 걸릴 돈이 없이. 그전엔 분명히 10m, 15m 이상 안반에 따라락 한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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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이렇게 빠지죠. 근데 북한 인민군들이 지하에서 메꾸는 방법은 절기할 때와 시추할 때가 다릅니다. 실추할 때는 이만한 원형을 가지고 올라올 내장 출구에다 댑니다. 대가지고 조인트를 연결합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 자재할 때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 같이 세멘 콘크리트 할 때 지지대를 옆에다가 넣죠. 그런 것처럼 동그란 기둥이 딱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시추하는 곳에 소리가 나면 거기다 딱 댑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타이어가 있고 밑에도 타이어가 있어서 에어를 집어넣어서 밀착이 갱도가 탁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을 쏴주든가 양생할 수 있는 쇼트크리트, 쇼트를 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볼 땐 내려가도 죄송합니다. 내려가도 이게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가 위로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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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근데 시추할 때 땅굴인지 쥐니 여부를 알 때는 시추를 하게 되면 그들이 발파를 했건 TBM을 갈았던 안반은 흔들려 있습니다. 그럼 흔들려 있을 때에 시추를 하게 되면 한마링 할 때나 뭐 무슨 크로아드릴이 아닌 한마링이나 유압이나 뭘 할 때는 안반이 강건하고 강할수록 가루밖에 안 나오는데, 갑자기 발파빠리 먹거나 누가 자연 지지를 건드렸을 때에 한마링을 하게 되면 이 손톱만한 돌들이 잘갈같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 층에 만나면은 유압은 절대 시추를 못합니다. D3는 더 오랜 시간으로 코어링을 잡기 위해서 하게 되죠. 한마링도 칠 때 방아만 치게 되고 후루룩 후루룩 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갱도고, 보시면 형성되면 이 위는 다 안반인데 이 갱도를 만들기 위해서 안반을 TBM이든 리벌버 공법으로 TBM으로 썼든 아니면은 안반을 발파 공법으로 흔들렸던, 아무튼 이 위에 거나 이 옆에 있는 그 안반들이 흔들리지요. 근데 그거를 까게 되면 천반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그에 가까이 있을 때는 강한 안반일수록 손톱만한 굵기의 자갈 같은 것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대책입니다. 역대책은 절개할 때에는 절개지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몇 메타를, 한 5, 6m를 갖다가 지네들이 미장을 합니다. 완전히 깜쪽같이 미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카메라가 흔들리는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장을 하게 되면 절개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심도에 내려갔을 때는 표면이 이상하게 크랙인가 뭔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르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달라야지 알아챌 수 있는데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그 안반 가루로 산화시컬로 하고 미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다져가지고 6m, 7m
5m, 6m, 7m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절개면에 갔을 때는 똑같은 안반처럼 보이고 약간의 크랙만 보입니다. 그리고 쇼트를 친다는 것은 에어쇼트이기 때문에 웬만한 크랙 사이사이로 모든 쇼트 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개했었을 때도 이게 이 심도에 분명히 시추로 관통했고 이상징을 느꼈는데 왜 여기는 그냥 안반이지? 라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에어 컴프레스를 쏘거나 물이 차올릴 때 그게 무너져 내립니다. 걔네들이 매운 거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매웠기 때문에 물만 묻으면 푸석푸석해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자연 지질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추할 때 쑥 빠질 때도 있지만 비어 있으니까 물로 채워놓거나 아니면 강한 안반으로 그라우팅을 다 메워 놓습니다. 양평땅굴처럼. 그럼 시추하면 턱 내려가다가 땅굴 안반으로 메웠을 땐 더 내려가기 힘듭니다. 이상하지? 왜 위는 시추할 때 속도나 모든 게 안반일 수도 있는데 왜 고심도만 더 내려가기 힘들고 제자리 바퀴만 돌지? 그럼 딱 두 가지입니다. 안반으로 꽉 채워놓고 그라우팅을 했든가, 또 하나는 20cm, 30cm만 천정이 완전히 견고한 콘크리트로 해놓습니다. 그거를 뚫을 때는 표시를 해놨어도 제자리 걸립니다. 시추기가. 이 점을 시추할 때 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입니다. 땅굴에 관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높은 사람을 아무리 찾아가 봤자 그게 이첩이 됩니다. 이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관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자기 할 일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기관으로 갑니다. 자, 그거에 최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벌써 횟수로 2년 전인데요. 2년 전에 한 7년 만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지요. 오랜만에 만났죠. 그 배석하신 분이 이정기 회장님이라고 박근혜 지금 현직 대통령 예전 후보 시절에 비서관을 하셨던, 그리고 저하고 그 다음에 제 선배하고 같이 오랜만에 다 아는 지인들이니까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르네상스 호텔 일식집인가요? 1층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최병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팀장, 얘 아직도 땅굴에 연천 땅굴 그거 해결 안 됐어? 안 됐습니다. 지금 땅굴의 현황 상황을 다 말씀드렸죠. 큰일 났다. 그게 아직도 해결 안 되느냐. 왜냐하면 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노동부 장관 시절에 최병렬 대표께서 파워맨으로 국무회의를 주선하셨고, 그 자리에 전 있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표에 나와 있던 국방부 육참 정참 부장인 김진호가 나와서 땅굴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민간인들이 청한 모든 것은 자연 지질대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땅굴은 아닙니다. 민간이 주장하는 것은 틀립니다. 근데 이미 당시 최병렬 노동부 장관께서는 공간에서 제가 테이프를 들려드렸고, 최성락 교수님하고 엄청 친하고 저희 외삼촌하고도 친하시기 때문에 뭐 믿는 거죠. 미스터리 딱 확실한 거 하나만 가져와라. 테이프를 지하에서 처음 했다는 거. 그래서 탁사를 탁 쳤습니다. 김진호 정참 부장이 땅굴 아닙니다. 자연 파쇄대에서 나는 자연 지질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것이 민간인들이 녹음한 것이 그럼 다 자연 지질대에서 난 소리냐? 난 그렇게 안 본다. 국가 안보에 단 1%의 의심이 있어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 예설이라고. 아주 열변을 터졌죠. 당시 노동부 장관 최병렬 장관께서. 김진호는 죽어도 아니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호 때부터 땅굴을 미필적 고의로 직무유기를 이적행위를 했던 장본인의 효시입니다. 효시. 그 양반이 합참의장 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또 하나 땅굴을 우리가 연천에서 파고 있는데 합참의장이 된 김진호가 뭐라 그랬냐면, 전통을 가꾼 군사령부하고 군단장 사단장한테 뭐라고 되느냐면, 민간인들 모모씨, 이 모모씨 이름까지 다 거론하면서
절대 남친 땅굴에 현혹되지 말고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실사단의 참모장이었던 김영대 대령이 민간인들 말을 듣고 시추를 했어요. 찾아냈는데도 그 징후를 완벽한 땅굴이라고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것도 톡톡톡 치면서 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파쇄되나 단층될 수도 있다. 연암층이나 잼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땅굴이라는 결심을 못하고 파헤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전히 찾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라고 본 거고, 그런 얘기들이 막 들으니까 전통을 내린 거예요. 합참의장 김진호가. 완전히 땅굴을 막은 장거리 땅굴을 이지경우까지 만들어 놓은 효시지요. 그 이후에 이제 최병현 대표께 말씀을 다 드리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답니다. 탄현은 이렇고 무엇인가 여기는 박지원이가 개입돼 있고 이 지하 벙커가 있고 땅굴이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탄현 아쿠아랜드 지하에.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 이창근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소주 먹어야지. 소주 2병만 가져와. 난 술 안 좋아하니까 딱 한 잔만 받을게. 술 안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최병일 대표께서. 근데 딱 2잔을 드시고 전화를 딱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위 되시는 분이 국정원에 부장검사로 파견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모든 안보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수사 지휘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에 대한 최종 인가부터, 시작부터, 착수부터 결과까지 법원에 제소나 수사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최병일 전 한나라당 회장님의 사위가 가 계신 거예요. 전화를 딱 국정원에 하시더니 이러저러한 일이 있고 땅굴이 이러저러한데 이거를 국정원에서 왜 안 밝히느냐? 라고 사위분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전화 끊었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30분 내로 확인해가지고 전화한다니, 야, 이 팀장 맛있게 점심 먹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리고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러한 물리탐사나 결과나 땅굴이 있다는 주장들이 몇 군데에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결정적으로 왜 오픈으로 저 들으라고 오픈으로 해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국정원에서는 땅굴 주무 부서가 없습니다. 수사 권한도 없습니다. 어떠한 수사나 땅굴에 관해서 얘기하면 육군본부 탐지과, 합참, 정보본부, 대출도 정보과 이런 곳에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처분할 상황이지 우리는 이첩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밖에 들을 수 없고 점심 먹고 후퇴했죠. 내가 다른 루트를 알아봐 주겠다. 자, 군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거기에 비해서 이첩한다 뭐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답변은.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국방은 우리가 안전하고 책임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대통령한테 비서실한테 넣어도 청와대 경호실에도 넣어도 그 다음에 국무총리한테 넣어도 모든 게 이첩이 되는 거예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무부서는 국방부에 있으니까 국방부에다가 이첩을 해서 그 국방부는 숨기는 놈들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한테 가서 와봤자 똑같은 레포트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한테는 집안 내 사람인데 땅굴 때문에 가산을 탕진해서 이창근에게 약간 맛이 간 한정지산차나 금지산차처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이창근이가 미쳤다고? 이창근이가 나하고 어떻게 하는 애인데 당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또 말을 바꿉니다. 자, 아주 결정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남양주시 지금동에 팸스 라마왁스 지오피스가 다 왔습니다. 다 와서 탐사를 했어요. 탐사를 했고 지네들이 팸스에서 나온 것을 3땅굴에서 5m 띄었고 7m 띄어가지고 팸스로 나온 것이 요 정도입니다. 이게 땅굴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동에서 그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3번째 봉에서.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 있는